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시국 토크쇼 제21차 윤창중 정치학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입니다. 스페셜 게스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불멸의 어록을 만드신 고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총 권리 대회입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초대석.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두절미하고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의 뉴 리더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김진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새 뭐 별로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김 의원님 모시느냐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만 아닙니다.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존 F 케네디. 뭐 정말 아주 핸섬하시고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좀. 네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그 젊음의 패기, 용기 이런 걸 느끼는데 그 본인이 생각하실 때에 어떤 투사로서의 그 야성, 그 야성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요. 예. 저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줄 알아요. 김진태 하면 무슨 강성 과격파. 또 그런 이미지가 항상 있고. 그러다가 저를 직접 만나면 또 저렇게 순둥이처럼 생겨가지고 저 제대로 뭐 밥값이나 하겠나. 또 이걸 또 걱정해요. 네네. 그러니까 참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싸우려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사실은 하는 거다. 그렇죠.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그렇다고 뭐 이거 한다고 뭐 욕하고 때리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더 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성과 야성을 겸비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제일 좋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보수 우파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이 국가 중심 세력이 많은 분들이 우리 김진태 의원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는 정말 문재인 집권 1년 반 만에 1년 반만이 아니죠. 출범 직후부터 정말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는데 급기야는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이 던져지고 참 이건 경위가 어떻든 간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죠. 누구보다도 아마 그것을 이 문제점을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실 텐데 말이에요. 네. 이제 급기야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이 던져진 사태가 생겼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네.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 언론도 핀트를 잘못 잡고 있어요. 건국 이래 대법원장이 직접 테러를 당한 것은 처음이다. 이 얘기만 하는데 왜 그것만 처음입니까? 대법원장을 잡아 넣으려고 한 게 또 처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아 넣으려고 하니 이게 무슨 나라의 꼴이 질서가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그렇죠. 대법원장도 막 수사받고 막 감옥 보내려고 하고 이러니까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나 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출근길에 화염병도 던지고 하는 거
자초한 겁니다. 그야말로. 네. 자신은 그런 일 안 당할 줄 알았죠. 전임자 어떻게든 뭐 다 적폐 세력으로 규정해가지고 그냥 아주 속 시원하게 이참에 그냥 혼 좀 내주고 싶겠죠. 예. 그렇지만 돌아서면 그 모든 것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게 바로 이번에 터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것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일이었는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김명수라는 이른바 좌익 계열의 판사를 대법원장에 앉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탄내는 그 지름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었다 했는데 그게 지금 눈앞에서 생생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법원 자체를 지금 문재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그러니까요. 이건 전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게 없죠. 이런 게. 없죠.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뭐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보내놓으니까 저쪽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대법원장쯤 우습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건 또 다릅니다. 네. 전직 이 권력자를 감옥에 보낸 나라는 인류 역사상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법원장을 보낸 것은 우리가 지금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또 다른 문제로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말 구속시키면 대한민국 이 국가 이미지, 네, 이 국격은 한 그 자리에서 한 10% 정도는 저는 추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저 나라는 무슨 뭐 세계 경제 뭐 수출이 6위고 뭐고 하는데 대법원장을 막 잡아넣어. 그 거기가 무슨 뭐 뇌물을 받았대 뭐 했대. 아니래 그냥 재판 그동안 재판한 게 마음에 안 든대. 네, 네. 뭐 그냥 다 숙청 당했대. 이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래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세력만 욕할 것도 아니고 국민을 아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을 잡아놓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볼 때는 그 문재인의 정권 기반이 더 강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는 이제 대법원장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장까지 잡아놓자는 게 최종 목표란 말이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 그 법원행정처에 관한 이 시비를 걸 때 제가 처음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려 한다는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화되고 있죠.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한 10개월 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한다 할 때 그것도 1년 전에 제가 예고를 했어요. 예컨대 그때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국민들이 그야말로 불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만 그야말로 분노할 줄 알아야만 이 좌익의 이 폭주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윤창중 TV가 조회수가 높은 거 아닙니까? 아유 별 말씀. 제가 정말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그 선견지명이 있으신지 또 이거를 매일 어떻게 이런 콘텐츠를 계속 네. 생산해낼 수 있을지 정말 아주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거기로 김명수 다시,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요. 네네. 권력에 취해 있어요 지금. 이제 무엇이든지 하하,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제 벌써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화염병으로는 뭐 아무런 큰 일이 없는 것으로 이제 넘어갔지만 법관 탄핵하라. 그렇죠. 이거는요 그렇게 금방 넘어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권력에 취해 있냐면 지금 자신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하는 김에 뭐 수사 재판도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던 이 적폐 판사들 한 번에 그냥 다 탄핵을 해보는 거 어때?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걸 두드렸어요 판사들이. 네, 두드렸죠. 아니 뭐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고 끌어내렸는데 뭐
법관들 뭐 한 몇 명 정도야 뭐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두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으쌰으쌰해서 막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 이제 좀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봤죠. 네. 예? 우파 시민사회에서도 보고 우리 윤창중 우리 대표도 계시지, 저도 있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법관들이 뭐 탄핵을 뭐 의결했다 그래가지고요.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야, 또 뭐 그런 거를 또 하는 모양이다. 이거를 또 어떻게 이거를 막아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헌법을 찾아봤죠. 법관들이 무슨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근거조차도 없고 예. 탄핵을 하든가 말든가는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을 아주 초보적인 법 원칙도 모르고 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법관들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짓을 한 정치 판사 너희들이 탄핵돼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아마 일반 시민들은 야 그래도 법관들이 뭘 그렇게 의결을 했다는데 김진태 의원 뭐 혼자서 얘기해봐야 법관도 50몇 명이 그걸 했대. 아마 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 어떤 용기 있는 법관이 또 글을 썼잖아요. 예. 야 이거 맞다. 이거 우리 무슨 짓 한 거냐. 네. 거기 그 글 전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도리어 정치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고까지 했다. 우리가 이런 수치를 겪어야 되냐? 수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정치 판사들 때문에 법원 전체가 네. 국회의원한테까지 이런 욕을 먹었다. 이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네. 그게 그 전문에 나와요. 네. 그러면서 그 부장판사도 정치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도 동조를 하죠. 결국 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눈치만 싹 보고 네. 이거를 그 결의한 거를 국회에다 보내고 싶은데 그렇죠. 무슨 보낼 근거도 없고 이러면 또 이게 바로 사법권 독립의 침해거든요. 그렇죠. 정치를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러들이는 거지. 예.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거는 법적인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무슨 고려의 가치가 없는 거죠.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가치도 거고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법적인 효력 당연히 없는 거고 자기들은 그냥 국회에다가 이런 뭔가를 좀 촉구하는 예. 권유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었던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네.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 말은 그겁니다. 권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들이 재판이나 해야지 국회에다 대고 우리는 누구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탄핵해주세요라고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왜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걸 막 서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국회도 반대로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은 무죄를 해주세요 결의하고 이 사람은 엄벌해주세요 결의하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삼권 분립이죠.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뭐 탄핵 의결이고 뭐 한 거 자체로 엄청난 자충수를 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없는 거로 쓱 뺄 수도 없고요. 네. 그거를 그 주도한 사람들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 그 탄핵 발의를 해가지고 끝까지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명수라는 이른바 좌익 계열의 판사를 수상을 앉혀가지고 사법부를 완전히 이제 갈아엎고 있는 중인데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의 집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1948년 건국 이후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어 온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꿔 말하면 이건 인민민주주의로 바꾸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모든 것을 헌법과 법이 아니라
인민 재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쉽게 말하면 판사들이 뭐 탄핵해야 된다. 어떤 특정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거야말로 인민 재판이죠. 마녀 사냥이고. 그렇죠. 네. 자신들은 절대 그걸 인정 안 할 겁니다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뻔한 거죠. 뻔한 거죠. 그걸 가지고 뭐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네. 저는 김명수 그 대법원장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자리가 그렇죠. 춘천지방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이죠. 제가 지역구가 춘천. 그래서 잘 아는데 네. 그냥 잘 알기만 했으면 저도 좋았겠는데 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체제에서 네. 거기서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렇죠. 그 선거법 그걸 정말 가지고. 황당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그런 거죠. 예,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 원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김명수 춘천지원장 시절에 시절에 그렇죠. 그 1심에서 그렇죠. 그냥 그때 뭐 태극기 집회 한참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작년 5월달에 작년 5월 달이죠. 네. 그래서 뭐 배지 떼고 집에 갈 뻔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2심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렇죠. 정말 고생하면서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고등법원은 좀 다르더라고요. 고등법원은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이제 가서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된 거죠. 문제는 또 뭐 요새 보니까 무슨 재판 거래니 뭐니 뭐 이 지금 그 양승태 그렇죠. 대법원장을 그 타겟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모르긴 해도 저도 또 그 선상에 올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법사위에 네. 만 6년을 있었고 그렇죠. 또 지난 정부를 이렇게 했으니까 음흠. 너네들 또 무슨 김진태 의원하고 또 무슨 혹시 거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무죄를 뭐 해준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또 아마 그거를 디립다 많이 팠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일도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고등법원에서 2심 네. 2심 선고를 할 때 벌써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거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거래를 했던 대법원에서도 김진태에 대해서 무죄 확정을 시켰잖아요. 예. 그게 거래가 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래를 해준 거예요. 거래 안 했습니까? 김명수하고? 없었죠. 거래한다고 들어줄 분도 아니고 그렇죠. 없었는데 뒤로는 또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한번 좀 뭐 이렇게 엮어 보려고 뭐 그랬던 모양인데 네. 참 보기가 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김명수 뭐 대법원장이라 합시다.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어떤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재인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부의 문제, 법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만큼 지금 망해가고 있는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가. 우리 의원님이 이제 지역구가 강원도이시니까 이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의 군대를 사실상 완벽하게 무장 해제를 시키고 해체시키는 그런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일 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좌우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제일 바뀌면 안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될 집단이 저는 딱 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째가 법원이고 법원 판사들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하면 어떻게 이 재판이 공정하다고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이 좀 중심을 짚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군대입니다. 군대죠. 군대는 나라만 지키면 되는데 무슨 뭐 진보 좌파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뭐 판문점을 씩 허물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나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죠. 네. 그래서 법원과 이 군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번에 있었던 일은
법원에서 군대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고 있죠. 야, 이거는 이 둘은 끝까지 남아 있어 달라고 하는데 네. 법원에서 한 큐에 군대까지 허무니까 뭐 1타 2피라고 해야 돼요. 동시다발로 지금 이게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런 소수의 이런 이 판사들이 그냥 네.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러는지 네. 국방력을 한순간에 허물게 하는 이런 지금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그때 바로 개인 성명을 냈습니다. 네. 아니 그렇죠. 그러면 군대 다녀온 사람은 다 양심 불량자냐? 우리 아들도 이제 군대 가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아들아 그래도 어떡하겠냐? 군대 가자. 네.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 그렇게 간단하게 그 개인 성명을 냈더니 그게 인터넷에서 네. 댓글이 10,000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보통 때는 그 인터넷 기사 댓글을 잘 안 봅니다.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워낙 달려들어서 뭐 그런 게 많아서. 근데 그거는 보니까 10,000개 중에 좋아요가 뭐 8,500개가 그렇죠. 좋아요. 그게 민심이에요. 와, 네. 이번에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예. 그 댓글 중에는 김진태는 아직 별로지만 이번에는 옳은 말 했네. 이런 게 많더라고요. 뭐 제가 좋아해야 될 상황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옳은 말을 했다니까. 그렇죠. 야, 이거는 정말 바뀌는구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이걸 존중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국민 저항권. 그렇죠. 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그냥 아주 뭐 그냥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국민 투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예. 이 답답한 우리 한국당은 그게 나오니까 성명을 다소 좀 성급한 판결이다. 그게 성급 여부가 아니죠. 그건. 그것도 다소. 아이고. 매우도 아니고 다소 성급. 네. 그러면서 지금 대체복무제를 가지고 36개월 할 거냐, 뭐 24개월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지금 여야 협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네. 36개월 아니라 무슨 한 5년, 10년을 해도 대체복무를 해도 총 가지고 휴전선을 지키는 거하고 대체복무 5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여론도 우리 편이고 예.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를 다 인정하느냐? 네. 국민투표 붙여서 이거 아니라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유니카스 초대석에 우리 김진태 의원님을 모신 것은 인간 김진태에서부터 정치인 김진태까지 좀 여러분들한테 참 보여드리기 위한 것인데 참 너무 참 값진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김진태 의원님을 평가하는 건 뭐냐면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행동하는 우파다라는 그런 강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자유한국당을 지배하고 있는 이 풍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의원님이 하고 있는 그 노선 그래야만 되는 거죠. 철저히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로 무장이 되어 있고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파괴하려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들고 일어나는 이제 그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뭐 말로 아무리 뭐 얘기해도 그래도 또 우리 저 이런 윤카세 TV라도 있으니까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근데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네. 뭐 국회에서 얘기해봐야 언론이 제대로 다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는 입만 가지고 그렇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되고요. 당장 영화라도 한 편씩 보면 그게 보탬이 됩니다. 그렇죠. 영화 출국 그렇게 우리 우파들이 많이 좀 보자 뭐 이렇게 좀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 7만. 그렇게 노력하고 저도 가서 보고 뭐 저 어디 SNS에 올리고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7만 가지고는 이거는 택도 없답니다. 택도 안 되는 거죠. 그 왜 저 최공재 감독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 유명한 씩씩한 네, 최공재 네. 감독을 며칠 전에 만났더니 이건 뭐 어차피 그렇게 큰 돈 벌려고 한 영화는 아니지만 당장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머무르면 그 찍은 네. 배우들이 이제 피해를 당한답니다. 네.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 같은 영화 하나 만들어 놨는데 네. 우파들이 좀 와 해서 좀 붐을 일으켜 볼라 그랬는데도 예. 10만 선도 못 넘으면 이제는 어디 뭐 믿어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출국이란 영화를 다루는 대한민국 언론의 그 자세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건 전형적으로 이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는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죠. 우선 뭐냐면 낙인을 찍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종편이 뭐라고 낙인을 찍냐면 이건 박근혜 정권 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감독이 제작한 거다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실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에 최순실이가 박근혜의 모든 것을 젊었을 때부터 했다는 그 뒤에 순실이라는 이름의 그 아줌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줌마가 박근혜 대통령을 리모트 컨트롤했다라고 하면서 국정농단이다 뭐 공동체다 해가지고 그 낙인을 찍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좌파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분이라고 하는 김정숙이 존경한다는 윤희상이, 그 작곡가 윤희상이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던 그 불행한 가족사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 반공 영화라 이거야.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무슨 빨갱이 색깔론이다 이거죠. 이렇게 몰아가니까 무슨 영화를 소개해 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영화를 죽이려고 글을 쓰고 그러나 우리 이 영화 성공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제2의 그 인천 상륙작전처럼 우리가 출국을 정말 한번 뛰어보죠 뭐. 그러니까요. 이 애국심으로만 예. 우리가 무슨 투쟁의 방법으로만 꼭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영화는 또 영화니까 네.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여러 또 볼만하고요. 지금 말한 대로 이게 아주 뭐 의도적인 반공 영화인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 또 화이트 리스트를 아니 반공 영화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 당연히 아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영화가 뭐 잘못된 거냐 이거죠. 저도 동감입니다. 네네네. 무슨 반공하면은 앞에다가 꼭 세 글자를 붙여요. 철진한. 아 그렇죠. 아니 캐캐묵은. 반공에 무슨 철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더 극악스럽게 지금 날뛰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 그럼 반공을 해도 더 해야 될 판인데. 네. 그래서 영화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 영화가 논란인지 네. 가서 한 번은 볼만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봤는데 조금 뭐 이해도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가서 한 번 더 보려고요. 두 번째 예. 더 보려고 하고 이번에는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단체 관람 그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홍보해도 아, 이거 괜찮겠죠? 하시죠, 뭐. 해도 예, 괜찮겠죠? 일요일 날 이번 일요일이 며칠이죠? 12월 2일. 2일이죠. 12월 2일 아주 다 2루만 나가네요. 12월 2일 오후 2시에 아하. 저기 서울극장에 제가 아예 그 관을 하나 그냥 통째로 전세를 냈어요. 아. 예, 100석짜리. 그래서 선착순 100분. 그러니까 한 일회 상영. 네, 딱 한 번. 네. 네. 그래서 표를 미리 다 사놨어요. 그러니까 그 100명이 오시면 선착순으로 네. 해서 그 제가 그대로 좀 이렇게 좀 표 좀 나눠 드리고 싶긴 한데 네. 그러면 또 뭐 선거법 뭐 문제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마 회비 10,000원, 네. 회비 10,000원씩 해서 그걸 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또 특별 게스트로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전희경 의원, 전희경 의원 아까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전 의원 나하고 일요일 날 영화 한 편 볼래? 그랬더니 예. 좋다 그래가지고 그 전희경, 김진태 아까 그 전희경 의원 목소리입니까? 네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예. 그래서 12월 2일 2시에 서울극장에 오시면 김진태, 전희경과 함께 영화 출국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광고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네. 자, 지금 이 문재인의 이 폭주 또 대한민국 이 전복을 위한 그 시도가 여전히 진행될 수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정치권의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철학의 부재,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인식의 부재, 국가관, 역사관 모든 것이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이 국가 중심 세력의 이 눈높이 기준에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뭐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 토대까지 갈아 엎어버려서 다시 짓는 그야말로 재건축, 이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정치인 김진태는 그런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치 세력을 혁파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청사진이 있는가? 그걸 좀 말씀을 좀 했으면 합니다. 와, 뭐 질문이 뭐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참 제가 저보고 또 말도 잘 못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눌하냐? 좀 잘하시는데. 제대로 좀. 네네. 그래서 기를 죽이는 분들도 계시고. 존 F 케네디 예. 저는 뭐 그렇게 제가 뭐 말을 뭐 유창하다고 솔직히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고. 참고로 존 F 케네디가 굉장히 어눌했습니다. 굉장히 또 더듬기도 하고. 아 그래요? 참고하세요. 네네. 또 미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사람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이 좀 미련한지 뭔지 그냥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저는 중간에 이게 뭐 내가 잘못 생각했나? 왜 이런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그럼 뭐하러 신경을 씁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지.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윤 대표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 기로에 우리 보수우파 우리 또 당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실타래를 푸는 길 첫 발걸음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반대하는 당인지 찬성하는 당인지 아니면 눈치 보느라고 이것도 저것도 말도 못하는 당인지 조금 헷갈리시죠? 그럼요. 그 안에서 서로 맨날 그냥 눈치만 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또 그 얘기 꺼내면 뭐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제대로 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자. 지금도 그 탈당했던 분들은 그랬다 다시 들어온 분들은 뭐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요. 탄핵이 그렇게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면 이 당은 그냥 완전히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잡기 위한 정당이 그 고생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대통령을 스스로의 손으로 끄집어 내렸으면서 뭘 어떻게 더 하겠다 그래요? 그럼 자기 존재 부정이죠. 존재 부정이면 그냥 그거는 없어져야 돼요. 해산해야지.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뭐 뼈를 깎는 뭐 쇄신을 해야 된다, 뭐 혁신을 해야 된다.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탄핵을 인정하면 그 당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왜 당을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저 당은 없어지는가 보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일관성은 있었어요. 논리적인. 그랬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당을 뭐
뭐 한번 나 개혁해 보자. 뼈를 깎는 웃기지 좀 말라 그러세요. 네, 네. 탄핵을 인정하면 개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없죠. 예. 그게 드러난 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우리 원내대표 하시는 분이 네. 다 무릎 꿇으라고 막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그렇죠. 지방선거 폭망하니까 이제 너희들 다 무릎 꿇고 뭐 반성한다 빌자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완전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걸 인정하자. 우리가 막 잡혀가도 적폐 세력이라는 것도 인정하자. 그 다음에 뭐 무슨 판문점 선언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수구 냉전 세력이라는 것도 인정하자. 3종 세트로 이 세 개를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있어? 존재할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지. 존재도 할 수가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장해지죠. 자, 이런 상태에서 왜 우리 지금 한국당이 못 싸우느냐? 바로 이래서 못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한국당 뭐 하는 겁니까? 제대로 못 싸우고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이래서 못 싸우는 겁니다. 네. 민주당하고 가서 좀 싸우려고 하면 야 너네들 탄핵된 정당 아니야? 뭘 여기 와가지고 큰 소리 쳐?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탄핵은 잘못했고요. 국정농단에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요건 가지고 좀 싸워. 이거 좀 우리 이거 좀 잡아가는 거는 잘못된 건데요. 싸우려고 그러면 야 무슨 소리해? 너희들 적폐 세력이잖아. 적폐 세력을 잡아내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럼 그러네.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것도 인정하고요. 그래도 저 북한에 뭐 퍼주기하고 이러는 거 국방력 해체하는 거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구 냉전 세력이라며 너네들 그렇죠. 다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뭐라 그래? 그러면 또 그러네요. 그것도 저희가 참 인정했었죠. 예. 죄송합니다. 그거 빼고 좀 싸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될 수가 없는 될 겁니다. 수가 없는 될 거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 그 촛불이 무서워서 그 얘기하면 다 타 죽는 줄 알고 이 얘기도 못했는데 예. 이제는 한 2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그거 완전히 다 사기 조작된 거다. 이제 입장 분명히 하자고요. 완전히 조작이죠. 완전 조작 다 나왔잖아요. 그거 뭐 수백 개 되는 거 전부 다 뭐 뻥튀기하고 태블릿 PC 그거 완전 가짜 뉴스고. 다 가짜 뉴스로 조작. 나타났잖아요. 가짜. 그러면 그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입장을 가지고 나야 다른 것도 다 우리가 달려들어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어떤 분들 중에는 그래도 그거는 이제 역사에 맡기고 역사에 어떻게 맡겨? 말은 아주 막 통 크고 거창하지. 거창합니다. 역사에 맡기고 네. 뭐 이제 국민이 다 이제 선택을 한 거니까 한쪽에다 내버려 두고 우리 이제 다 같이 뭐 무슨 뭐 반문연대로 싸우자. 네. 말은 또 잘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왜 할 수가 없냐?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다 3종 세트가 시리즈로 가는 거지. 그렇죠. 어디 하나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거짓의 산 이거를 그 어떤 가련한 한 여인에게 네. 우리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당신은 이 거짓의 산 속에 묻혀서 네. 거기 좀 계시면서 혼자 좀 버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윤 대표님? 정말 비겁한 이렇게 거지. 비겁해가지고 싸울 수가 있겠냐고. 그걸 국민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들은 배신자라고 이미 결판이 났어요. 심판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불가피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가 어려우니 나라가 어렵게 만든 건 김무성, 유승민, 김성택, 김용태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나라가 어렵다 이게. 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문연대로 뭉치자. 아니 반문연대를 누가 반대하고 그래요. 보수 대통합을 누가 반대하냐 이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는요. 똑같은 말이라도 반문연대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김무성 그렇죠. 말할 자격이 말할 수 없다. 없다. 없다죠. 유승민 말할 자격 더 없다. 더 없다. 더 없다죠. 예. 자, 누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실컷 두들겨 패놓고 실컷 두들겨 패서 여기저기 다 부러졌는데 야 그래도 우리 밖에 더 큰 도둑놈 있으니까 없던 걸로 하고 이제부터 나가 싸우자. 네. 금방 됩니까 그게? 예. 뭐 반성을 하든가 뭘 도대체 치료를 시켜주든가 하고 나서
이 당한 사람이 좀 생각을 해서 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든 안 하든 여태까지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이제부터는 없는 일로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은 보면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보수파 개혁을 위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분명히 정하자. 그러니까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그 전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럼요. 그것이. 그럼요. 이게 무너지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왜 싸웠는가에 대한 왜 싸웠지? 그야말로 초상집에 가서 곡하고서 지금 누가 죽었지? 하는 것과 똑같은 기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좌익들, 좌파들이 하는 것은 예. 99%가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뭐 공안 검사로 하고 뭐 이 국회에 와서도 느낀 게 저 예.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99%가 다 거짓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탄핵 이 촛불 가지고도 그 난리 쳤을 때 그때부터도 뭐 태블릿 딱 나왔을 때부터 이것도 완전히 다 사기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순진한 우파들은 네. 아 나는 공정해, 나는 합리적이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저쪽에서 파상 공세로 이렇게 나오면 왜곡 선동이 돼서 나오면 그쪽으로 솔깃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99%가 저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이걸 싸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정말 다부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뭐 다 내쫓을 거냐? 탈당했다 들어온 사람들은 뭐 그러면 다 다시 다 갈라서야 되냐? 네.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거친 분들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에서 받아주고 힘을 합쳐서 좀 가자고 하는 소리들이 있으니 네. 고맙게 생각해야죠. 네. 고맙게 생각.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래야 최소한의 사람의 양심이나 염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좀 용서해 준다 그러면 한번 그런데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할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직도 자기들이 잘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갔다가 뭐 다시 들어왔어. 우리가 하는 대로 다시 가. 예. 결국 그 얘기가 바른미래당처럼 가자는 거거든요. 가자는 거죠, 바른미래당. 유승민처럼 가자는 그렇죠. 거죠. 유승민하고 합치자는 거거든요. 합치자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그 결과는 폭망이죠, 완전. 폭망. 제가 30석 전후가 될 거다. 30석. 저는요. 큰가요? 저는 5석 미만으로 봅니다. 제가 손에 장에 쥐겠습니다. 지역에서 3명 정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갖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다면 예컨대 김무성이가 당대표를 하고 무슨 뭐 누가 또 뭐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비빔밥 정당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제가 손을 장을 쥐립니다. 김종필 총재의 마지막 자민련 전국에서 한수석되고 비례대표가 한 명도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안 드리려는데 1981년 제가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1980년대 전두환이 만든 야당 민한당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받고 있죠. 민한당의 전철을. 어쨌거나 우리 김 의원님 자유한국당 당대표 지금 야심 있으시잖아요. 이제 뭐 꼭 안 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언젠가 또 이제 입장을 밝힐 이게 때가 선거법에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다 그러네요. 그렇다 그러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김 의원님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순회하면서 당원들을 직접 얼굴 맞대고 만나고 있죠. 당원들 얘기가 뭡니까 네, 대체? 당원들 이제 좀 다니면서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당원들 만나면 지금 우리 윤 대표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죠. 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민심이죠 보수 우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어? 탄핵에 대한 입장, 그동안 왜 이렇게 못 싸우는지, 이 보수 통합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태극기 애국 세력과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아주 일관된 입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의도에만 가면 완전 여기는 또 딴소리하고. 딴 세상이에요. 네. 거기서는 아직도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어떻게 뭐 그냥 줄 세워 가지고 또 뭐 하면은 뭐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어. 하면은 뭐 보수 우파가 찍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서도. 보수파도 그렇고 당장 이 전당대회에서도 네. 그땐 더 하죠 더. 국회 현역 의원이나 뭐 당협위원장들 쫙 줄 세우면 자기들 그냥 입맛에 맞는 사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되는 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도 바뀌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됐다 그러면은 된다고 하면 5석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대표님 말씀 맞죠? 5석, 30석, 아이고 천만의 말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심상정의 정의당하고 자리 바꿈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지도에서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헌법 개헌이고 뭐고 뭐 다 이제 막을 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참 너무 재미있고 오늘 진솔한 좌담인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좌담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요새 또 무슨 박근혜 대통령님 무슨 뭐 사면설 이런 거 솔솔 나오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2번, 3번 사람을 이 죽이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확해 보신 거죠. 네.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않을 거면서. 간만 보면서. 네네. 어?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바람 빼는 거지. 그런 거죠. 네. 저는요, 뭐 우파 분열을 위해서 뭐 사면을 해주고, 뭐를 위해서 뭐 지지도를 뭐 회복을 위해서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우파가 더 분열돼도 좋고, 뭐 그 지지도가 뭐 일시적으로 올라가도 상관없으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 좀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제발. 예? 그리고 나서 뭐 다시 뭐 어떻게 싸우든가 말든가 하게. 네. 그거를 아니 어떤 분은 아 우파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을 하면 안 된대요. 어. 그 말은 그러면 감옥에서 33년을 그냥 그렇게 혼자서 계속 버티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수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귀가 얇아요. 네. 무조건 합쳐야 된다니까 무조건. 예? 무조건 내부 총질하지 말고. 이건 내부 총질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지 않는 한 이미 뭐 재판은 뭐 지금 확정이 돼 가고 있고요. 그렇죠. 재판 받기를 포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틀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고 음흠. 뭐 사면해 달라고 우리가 사정 한다고 해줄 사람들입니까? 네, 네. 얼마나 지독한 그럼요. 어? 절대 해줄 사람이 정권이 아니죠. 절대 해주지 않죠. 음. 이거는 실력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실력밖에 없는 실력밖에 거죠. 없는 거예요. 네. 정권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예. 그 전이라도 음흠. 우리가 진짜 단합해가지고 이 애국 우파들이 단합해서 솥을 퍼렇게 이렇게 나가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려야지. 네, 저쪽에서 야 이거 정말 이거 빨리 안 해줬다가는 이거 언제 다 뒤집히는 거 아니야 하고 좀 간담이 서늘하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제 예. 좀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 아니, 얘기는 아니 얼마든지 밤을 새워 할 수 있어요. 예, 예. 저도 이제 국회 또 이제 회의가 네, 네. 그겁니다. 이 예. 전당대회 엄청나게 중요한 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향배, 이 무너져 나가는 대한민국 코를 어떻게든지 지금 지켜낼 것이냐. 아, 광화문에서 백두칭송위원회 만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만세. 네. 네. 그거를 지키고 막아낼 것이냐를 그 향배를 정하는 이렇게 중요한 그래도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남아 있는데 네. 앞으로는 적어도 이 당을 지켜온 사람들, 그 당원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네. 사람이 네. 이 키를 가지고 네. 나가야 그래야 적어도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TV도 안 보고 탈당하고 투표장에도 안 나가는 이런 일은 적어도 막아야 된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참신한 대표가 돼서 당을 지켜온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거는 말로만 욕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입장은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하고 거기서부터 싸워 나가야 나머지 모든 것 적폐 세력이라는 것과도 싸울 수 있고 이 수구 냉전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 대북 정책과도 싸울 수 있고 경제와도 싸울 수 있고 싸워 나갈 수가 있다. 모든 기반이 되는 거지. 기반이 되는 베이스가. 네. 그래서 그때는 이런 태극기 애국 세력과 지금은 서로 나뉘어서 서로 막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한 몸이 돼서 예. 이제 우리 당도 뭐 점잖게 국회에서만 뭐 떠들고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봐야 언론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네. 이제 장외투쟁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거 뒀다 언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러고부터 총선까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무슨 뭐 김정은 서울 온다 그러면 네. 뭐 오니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걸 받아줘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그럼 우리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 112명 다 같이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나가야죠. 거적 펴고 지금 뭐 나갈 일이 뭐 태산까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죠. 같은 애국 시민들하고 어깨 정말 동무하고 단식을 네. 하던 뭐 몸에다 뭐 신나를 한 통씩 잡고 네 오면 같이 죽자고 덤비든 이런 각오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예.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김진태 의원님을 지금까지 관찰해 오면서 오늘처럼 인간적이고 진솔하고 격정적이고 그런 시간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이 있죠. 김진태 의원께서 야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행동하는 우파, 행동하는 투사가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김진태 의원께서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는,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참 거대한 위대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유니카스의 초대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네네네. 너무 시간 잘 가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니까.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